0이 되면 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2m은 마이너스 4 해서 m의 값이 몇 나온다? 마이너스 2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만 있나? 아니지. 한 경우 더 있지. 뭐예요? 얘가 인데 여기에 2랑 뭐 알지 못하는 한근 알파가 나오는 경우.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요 2가 여기 보이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네?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2를 대입합니다. x자리 2 대입하면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2m 플러스 5 요 값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식 정리하니까 얘 몇이냐? 2m에다가 83, 13이네요. 플러스 13은 0이 나오더라. 즉 m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m의 값을 곧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3하고 곱하면 되겠네. 답은 13 이런 식으로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쫓아오고 있습니까? 되겠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음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다음에 이제 배울 개념, 이 개념을 몇 학년이냐? 고1 애들이지? 고1 애들 지금 수열 수업 듣는 애들이 있어서 걔네한테 이 개념 얘기했더니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오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얘를 이렇게 읽는 거야. W요 이러고 읽는 거야. 자, W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제 오메가예요. 알겠습니까? 오메가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럴 때 오메가라는 녀석이 W처럼 보이지만 딴 데 가가지고 야 선생님 이거 W의 세제곱요 이렇게 읽으면 선생님한테 수학 배웠다는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너무 부끄러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메가라고 읽으셔야 돼요. 참고로 그 친구는 선생님한테 이 파트를 배우지 않았어? 예. W라고 읽어서 선생님한테 혼점 났는데요. 오메가 시리즈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오메가 시리즈는요, 우리가 보기엔 단 하나의 개념이지만 그 대학교에서 수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메가라는 주제 하나 가지고요, 한 학기 내내 오메가만 배워요. 오메가로 체계한 거냐. 그런데 이제 수능 문제를 내실 때 누가 줄지 아셔? 대학 교수님들이 같이 들어가셔. 그럼 대학 교수님들이 어느 날 잡혀오는 거야.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됐듯이 호텔로 딱 끌려 들어가서 선생님 수능 문제가 출제돼가지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선생님은 이 호텔 밖으로 못 나가십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연락 두절입니다. 문제집이나 푸세요 이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거 딱 던져줄 거란 얘기지. 그럼 선생님 아이씨 잡혔어. 그래 먹고 마시면서 수능 문제나 낼까 이러면서 막 보는데 오메가가 확 보이는 거야. 그럼 내고 싶을까 안 내고 싶을까? 내고 싶어 주겠지. 왜? 자기는 이 오메가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메가에서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파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라는 녀석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녀석이냐면요. 자, x의 세제곱은 1이다라는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우리는 보통 오메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메가 문제를 풀면 사실요 거의 90%의 문제는 x의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런 문제가 90% 정도 나올 텐데 얘를 애들이 너무 잘 푸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약간 꼬기 시작해가지고 응용해서 내는 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라고 내는 문제가 한 10% 정도 출제돼요. 얘를 너무 잘 푸니까 약간 더 꼬아서 내는 게 얘야. 하지만 원리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오메가를 설명하면 그 개념을 잘 숙지했다가
혹시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살짝 변형시켜서 답을 내시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x의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라고 식이 나왔는데요. 자, 요 위쪽에 보시면 여백 있지? 맞아? 그 여백에 선생님이요. 저 3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이 위쪽 여백에다가 정리합니다. 자,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 풀려고 해요. 그럼 식 어떻게 변형시켜야 됩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변형시켜야 되죠. 자,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인수분해예요.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뭐가 되겠습니까?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을 풀면요. x는 1이 나오거나 혹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여기에서 3i 요런 애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될까? 네. 그런데 뭐냐면요. 오메가라는 애는요. 실근이 아닌 무슨 근이야? 허근이야. 그러므로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요? 오메가가 되겠지. 그리고 실제 3차식 중에서 오메가를 포함하고 있는 식은 얘지요. 여기에 보이는 2차 방정식이지. 실제로 이 오메가를 포함하고 있는 식은 얘잖아. 맞습니까? 왜? 얘는 실근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문제 유형이요. x의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라고 문제가 나와도 오메가 문제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라고 문제가 나와도 똑같은 오메가 문제야. 이 식이 주어지건 이 식이 주어지건 차이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문제야. 자, 그런데 이 식을 딱 봤더니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상반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한 번 더 꼽니다. 어떻게?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눠서 x 플러스 자, 얘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누면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은 0이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요런 식을 만들어 버려요. 됐나요? 결론. 선생님이 우선 하고 싶은 얘기는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문제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얘네 셋은 다른 문제다, 같은 문제다? 같은 문제다예요. 문제가 어떤 꼴로 주어지건 전부 오메가 문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 유형이 다시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야, 이런 식이 있어. 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두 허근을 오메가 1, 오메가 2라 하자라고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메가 자리에 들어가는 x 값을 봤더니 사실은 두 개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랑 이렇게 근이 두 개지.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메가는 두 개야. 그 두 개를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는 오메가로 할게.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2라고 나누자라고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그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질 때 우리가 이제 밑에 외워야 되는 개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다음 중에서 어떤 식이 맞아? 뭐 요런 문제가 나오거나 요 개념 중에서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내거나 요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공식입니다. 한 허근이니까 x자리에 오메가 대입해도 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하겠죠. 즉 오메가의 세제곱은 몇이다? 1이다예요. 자, 그런데 저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 숫자를 한번 볼게요. 얘하고 얘지. 오메가에 해당되는 녀석이. 얘네 서로 무슨 관계니? 예,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예요. 맞습니까? 켤레복소수 관계야. 그러니까 와, 설마 한 근이 오메가면 그 켤레복소수도 한 근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가 돼요? 오메가 1의 세제곱은 1, 오메가 2의 세제곱은 1이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번 공식.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은 오메가를 요 두 번째 식에 대입했을 때예요. 뭐 되겠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오메가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1은 0. 오메가 2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2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세 번째 공식은 오메가를 여기에 대입하는 식입니다. 왜? 근이니까.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1 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2 더하기 오메가 2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공식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밑에 사실은 거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8번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녀석 하나는 3번은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필기됐지? 예. 이 3번까지 됐나요? 예. 3번은 칸이 없어서 좀 지우고 이제 4번, 5번, 6번, 7번 채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4번에서는 뭐를 채울 거냐면요.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쓸 거야. 얘 2차 방정식이지. 맞습니까? 얘 2차 방정식이지. 맞아요.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얘하고 얘래. 맞아? 예.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란 얘기지. 예. 두 분의 합.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분의 합 구하면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두 분의 합자리다 라고 했으므로 두 분의 합은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곱은 몇 나오겠습니까? 상수항이 두 분의 곱이다 라고 했으므로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같은 내용을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1, 오메가 2는 1이다 라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앞에다 근, 계, 관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 계, 관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5번 공식은요. 요 식으로부터 만들어져요. 자,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오메가 반은 1이다 라는 식이 있지. 그 얘기는 어떻게 변형되냐면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이쪽에서 정리되면 오메가 1은 오메가 2분의 1. 오메가 2는 오메가 1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하실 작업은 뭐냐면요. 요게 이제 7번이 있으면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8번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8번이라고 이렇게 하나 좀 작업을 하자. 이라고 이렇게 하나 채웠습니까? 예, 그럼 8번 밑에 어때? 여백이 좀 될 거야. 그 여백에다가 지금 쓰는 식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 예, 오메가 1을요 제곱해 볼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 1을 둘 중에 누구로 삼을 거냐면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얘를 오메가 1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 계산합니다. 2는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위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제곱 1.
뒤에 있는 거 제곱 마이너스 3 모두 곱해줘 했더니 마이너스 2 루트 3 i 이렇게 나와서 얘는요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i예요. 분모분자를 2로 나눴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나왔지. 그런데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지? 오메가 2예요. 맞나요? 예. 와, 오메가 1을 제곱했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오메가 2가 되더라. 이게 안 보일까봐 살짝. 예. 오메가 2가 되더라. 되겠습니까? 예. 다시 봤으면 살짝. 시원아, 수업을 들어야 돼, 꼭. 수업 들어. 네. 자, 예. 여기 빠진 학생 한 명 있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봤지? 학생들 웃고 있어. 시원히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도록 하겠으니까 자, 오메가 제곱하면 뭐가 된다? 오메가 바 되고요. 오메가 바 제곱하면 뭐가 된다? 오메가 됩니다. 오메가 1 제곱하면 오메가 2 되고요. 오메가 2 제곱하면 오메가 1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7번식은요. 요식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즉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녀석 가지고 우리 이런 결론 낼 수 있겠네. 오메가의 제곱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서 오메가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이야. 오메가 1의 제곱은 오메가 1분의 1이야. 오메가 2의 제곱은 오메가 2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제 마지막 8번째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정리는 얘밖에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 오메가 1의 켤레복소수 구하면 뭐 나온다? 오메가 2. 오메가 2의 켤레복소수 구하면 뭐 나온다? 오메가 1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오메가에서 나오는 공식들이에요. 됐어요? 자, 결론 낼게요. 오메가 문제는 100문제가 나오면 90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럼 그 쉬운 문제는요 뭐만으로 풀리냐면 얘네 공식 2개만으로 다 해결돼.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 쉬운 문제는 얘네 2개만으로 다 해결돼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 나온 개념을 다 알아야 돼. 가끔 나와요. 알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요 위에 있는 개념 딱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요 요 두 공식으로 끝나고 어려운 문제는 요거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온다예요. 자, 어쨌든 대부분의 문제는 요 공식 2개로 이루어지니까 우리요 요 공식 3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오메가의 세제곱은 1 한 번 더, 오메가의 세제곱은 1 한 번 더, 오메가의 세제곱은 1. 두 번째 공식 시작!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한 번 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한 번 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오메가의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 많이 보고 외우셔야 돼요. 네. 자, 아래쪽에 가서 오메가의 주기성 보도록 하자. 우리 주기라는 개념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기존에? 있지. I의 주기성 배웠어요. I의 주기성. I의 주기성은 어디에서 발생해? 예, I의 4제곱이 1이다라는 공식, 1이다라는 요 식으로부터 나오지.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1을 주기를 만들어내는 1이라고 가르쳤을 거야. 맞아요. 자, 오메가에서는요, 몇 제곱을 해야 1이 나옵니까? 세제곱을 하면 1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의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푸냐?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해서 푸시면 됩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예요. 자,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의 배수 판정법 되겠습니다. 3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해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런 거예요. 보통 이 개념을 되게 허접하게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배운다. 예를 들어서 야 여기에 107이 있어 이러면 아 잠깐만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3번 들어가고 그럼 99 들어가네. 몇 번 더 들어갑니까? 2번 더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90 아니요. 미쳤다. 몇 번이야? 몇 번 들어갈까? 계산이 안 돼. 3, 97, 3, 5, 15. 예. 그래서 여기에 35번 들어가고 2개 남네. 오메가의 제곱이 남는데 얘가 1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꾸지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오늘 선생님이 또 고1애들 확인해 보니까 예. 한 3명 정도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5, 6, 7 뭐 이런 녀석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요만큼이 1 더하기 2는 3이네. 얘도 3이네. 4하고 5도 하면 3의 배수 9네. 6 자체는 3의 배수네. 이런 건 다 개무시해줘도 되는 거야. 더해서 6의 배수가 나오는 건. 우리 뭐에만 집중해 이제 7. 7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1. 그럼 얘는 그냥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런 식으로 풀면 얘는 각 자릿수의 합이 2니까 뭐와 같습니까?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요 1 더하기 2 그리고 3. 이 녀석이 모두 다 3의 배수지.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야? 0이에요.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 계산합니다. 7에다가 4 더하면 11이야. 1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2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메가에는 이런 공식이 있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므로 오메가의 제곱은 차수를 낮추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개념이 뭐야? 차수를 낮추는 스킬이에요. 오메가의 차수를 2차에서 1차로 낮출 때는요.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도 잘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예, 드디어 이제 고차 방정식 끝났고요.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 공통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의 뜻은요. 미지수와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이에요.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미지수보다 식이 적어요. 즉 미지수가 식보다 많은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공통근은 반대로 미지수보다 식이 많을 때 공통근 문제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야, x하고 y값 구해봐 라고 최종적으로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 속에 식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x, y 2개 구하는데 식이 2개야. 뭘로 풀면 돼? 연립방정식. 그럴 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이네? 되게 쉽겠다. 이 생각을 갖고 풀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수가 2개인데 아무리 봐도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얘 무슨 상태야? 부정방정식이지. 맞아?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지.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네? 좀 신경 써서 잘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공통근은 엄청 쉽겠네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 과정의 공통근은 너무 유치하고 쉬워요.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공통분 문제는 전부 연립방정식 정도로 문제의 수준이 발전이 돼서 나와. 그래서 뭐 연립방정식 정도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우선은요, 연립방, 59분이네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네. 그래서 얘들아, 2차함수와 2.5명씩 풀어야 돼. 열심히 숙제해야 문제집이 뚱뚱해요. 자, 여기 문제.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키가 확 커졌어. 요즘에 선생님이 5월달부터 강의했으니까 한 4개월 만에 갑자기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 된 남학생들이 많이 있네. 오, 뭐야 돼.